생존의 비밀. 일부.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역사에는 전염병의 대란이 주기적으로 있어왔다. 수많은 사람의 생사가 엇갈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문명을 열었다. 머지않아 인류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을 넘어 이름도 원인도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질병 대란이 몰려온다. 그 병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1. 세계의 공포. 전염병 대유행. 인간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오래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치 여름철에 싱싱하게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누렇게 변하여 허망하게 말라 떨어지듯이 인간 또한 꿈 많고 생기발랄한 청년기를 넘어 노년기가 되면 몸과 마음이 쇠하여 좌절과 회한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한다. 오래전에 만난 80대 의사 한 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자네도 한번 늙어봐. 늙은이의 심정은 아무도 몰라요. 주름진 그의 얼굴에는 인생의 경륜, 지혜와 더불어 고독과 허망함이 짙게 깃들어 있었다. 삶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인생의 황혼역이 되어 몸이 쭈그러지고 마음이 위축되면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지, 지나간 날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새삼 생명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비단 노인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젊은이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희생되는 경우가 어디 한둘인가. 또 인간이 아무리 건강한 체질을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인류 문명사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병난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 게다가 현대 문명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한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다. 필자는 최근 머지않은 장래에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들으면서 또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선포된 신종플루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다가오는 문명의 위기와 질병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전염병의 역습. 2009년 4월 말 멕시코에서 갑자기 발발한 신종플루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2달 만에 대유행, 팬데믹으로 선포되었다. 신종플루는 인류 문명사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온 인플루엔자의 변종이다. 신종플루는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키며 지구촌 전역으로 퍼져서 인류를 불안에 빠뜨렸고 미처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던 여러 나라 정부는 한동안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과거 스페인 독감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늦가을로 접어든 10월 24일 미국은 감염자 수백만 명에 사망자가 1000명이 넘어서자 급기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12월에는 감염자 5천만 명에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치사율은 0.01%밖에 안 되지만 제때의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이 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고된 전염병 대유행.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도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하며 인간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전염병 대유행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며 지구촌은 이미 그 주기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동성에서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발생했다. 처음에 중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 때문에 발병 상황을 숨겼다. 그러다가 이듬해 2월 말 홍콩에서 발병하여 불과 며칠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4월에 북경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사스는 30여 개 나라로 퍼져 8,400여 명이 감염되고 그중 916명이 사망하였다.
그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사스는 다만 리허설일 뿐 장차 이름 모를 괴질, 누구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이한 병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방역과장도 앞으로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전염병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한두 개가 아닐 원인 모를 전염병들을 괴질 1, 괴질 2로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라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사스가 진정될 즈음인 2003년 말에는 치사율 60%에 이르는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H5N1 조류 독감이 발생하였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발생 이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변종에 변종을 거듭하여 간혹 인간 사이에 감염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다행히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발생 후 6년간 약 270여 명 사망. 당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고 이종욱 박사는 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건강 위협은 조류 인플루엔자다. 지금도 바이러스의 변종이 무섭게 이뤄지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변종이 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대유행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변종이 출현하여 대유행으로 확산될 경우 1억 명 이상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20세기 이후 치명적인 전염병 사례. 1918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유형 H1N1, 사망자 수 5천만 명 이상. 1957년 아시아 독감, 바이러스 유형 H2N2, 사망자 수 100에서 200만 명. 1968년 홍콩 독감, 바이러스 유형 H3N2, 사망자 수 100만 명. 2002년에서 2003년 사스, 바이러스 유형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900여 명. WHO 경보 단계 3단계. 2003년에서 2009년 조류 독감, 바이러스 유형 H5N1, 사망자 수 270여 명. WHO 경보 단계 3단계. 2009년부터 현재 신종플루, 바이러스 유형 H1N1, 사망자 수 1만 명. WHO 경보 단계 6단계 팬데믹. 2012년부터 15년 메르스, 바이러스 유형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870여 명.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수만 명. WHO 경보 단계 팬데믹. 스페인 독감의 악몽.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2009년에 괴질이 발생하였다. 신종플루라고 이름 붙여진 이 변종 바이러스는 돼지, 인간, 조류에 기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돼지의 몸에서 유전적으로 뒤섞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신종플루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못했던 까닭은 이 신종플루가 지난 20세기 초 최단 기간 엄청난 죽음을 몰고 와 전 세계를 경악해 했던 스페인 독감과 같은 유형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스페인 독감이 맨 처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발전했는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이 전 유럽을 휩쓸던 1918년 초, 프랑스 국경과 닿아 있는 스페인 북부 해안 마을 산세바스티안에 독감이 찾아왔다. 전염 경로는 분명치 않지만 독감은 거의 동시에 군인들에게로 옮겨졌다. 그리고 3월이 되자 독감은 유럽으로 이동하는 미군 부대에 도착하였고 프랑스에 주둔한 미군 병사들이 독감으로 알아눕기 시작했다. 이후 스페인에서는 국왕을 비롯하여 800만 명이 독감에 걸렸으며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까지도 병이 확산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독감을 3일 열병이라 불렀다. 사나흘 정도 열이 펄펄 끓고
얼굴이 붉게 변하며 온몸의 뼈가 욱신거리고 머리가 부서질 듯 아프다가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전염성은 매우 강했지만 여느 독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어느샌가 모습을 감추었는데 이해 8월 초가을로 접어들자마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다시 나타났다. 이때는 이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독감과 닮은 점이 거의 없는 괴물로 변해 있었다. 다시 등장한 스페인 독감은 마치 복수의 화신처럼 인도, 동남아, 일본, 중국, 카리브해의 상당 부분, 미국, 중남미 등지에서 대규모 사망자를 냈다. 그 치사율이 일반 독감의 250배가 넘었다. 인류는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 바이러스의 공격에 너무도 무력하게 쓰러졌다. 일찍이 다른 어떤 전염병이나 전쟁, 기아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인 예는 없었다. 스페인 독감은 20세기에 창궐한 각종 전염병들이 명함을 내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영향을 끼쳤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 가정은 파괴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다. 독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했다.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 사람은 전 세계 인구 18억 명의 30% 정도이고 사망자는 대략 5천만에서 1억 명이었다. 인도에서만 2천만 명이 사망하였다.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수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1918년 9월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한 의사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참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데번스 기지는 약 5만 명의 병사를 수용하고 있었네. 독감은 4주 전에 기지에 들어왔네. 어찌나 빨리 퍼지는지 병사들의 사기가 엉망이 되고 독감 때문에 정규 훈련이 금지되었네. 병원으로 실려온 병사들의 증세는 빠르게 폐렴으로 발전했는데 그렇게 심한 폐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폐렴 소견을 낸 2시간 뒤면 벌써 광대뼈 부위에 젓갈색 반점이 보이고 몇 시간 후에는 귀에서부터 온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나 백인과 흑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네. 죽음은 단 몇 시간 만에 찾아오네. 환자들은 숨을 헐떡거리다가 숨이 막혀 질식해버린다네. 불쌍한 병사들이 파리처럼 죽어나가는 것은 눈 뜨고 보지 못할 참상이야. 하루 평균 100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질병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른다네. 스페인 독감은 군대의 전투력을 무력화시켰으며 이 때문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도 서둘러 전쟁을 종결시키고자 했다. 스페인 독감이 다시 대규모로 창궐한 지 2~3개월 후인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다. 전염병이 전쟁의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 찾아와 전 세계를 휩쓸던 스페인 독감은 신기하게도 전쟁이 끝난 뒤 차츰 자취를 감추었다. 한반도를 휩쓴 스페인 독감.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던 한반도도 대유행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 9월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와서 한반도를 덮쳤다. 1918년 11월 11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일제히 휴교하고 회사는 휴업했으며 농촌에서는 들녘에 익은 벼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 상여 행렬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조선 팔도의 민심이 흉흉했다. 그리고 지방 우체국 여러 곳에서 직원이 전멸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악성 감기의 창궐로 인하여 지방 우편국 중 국원이 전멸되어 다른 곳에서 응원자를 파견케 하는 곳은 평남 개천군 우편국, 충남 아산 우편국, 인천 전화계, 김천 우편국으로 거의 전멸이 된 곳은 풍산, 갑산, 박천, 용암포, 공주, 삼수의 각 우편국이다. 매일신보,
1918년 11월 14일 조선 총독부 통계연감에는 1918년 당시 조선 인구 1759만 가운데 약 42%인 74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고 이 중 14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인구 비율로 보면 126명당 1명꼴로 죽은 셈이다. 그때 상해에 있던 백범 김구 선생도 스페인 독감에 걸려 20일 동안 고생했다는 내용이 백범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역병과 사망자. 광해군 5년 1613년 이때부터 매년 전염병이 일어났고 수구문 밖에 시체가 서로 겹칠 정도였다. 현종 12년 1671년 전염병과 기근으로 100만 명 사망. 숙종 33년 1707년 어린이가 많이 사망. 거리에 아이가 드물었다. 영조 6년 1730년 한양 오부의 사망자가 거의 1만 명. 영조 25년 1749년 전염병 사망자 50에서 60만 명. 영조 51년 1775년 홍역으로 당시 인구 800만 중 23만 명 사망. 고종 32년 1895년 중앙과 지방의 호열자, 콜레라가 크게 성하여 소독규칙과 예방 및 소독 집행 규정 공포. 조선 왕조실록. 대유행은 이제 시작일 뿐.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람들 사이에 스페인 독감이 돌던 1918년 가을,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돼지 수백만 마리가 갑자기 호흡기 감염 증세를 보이면서 하룻밤 사이에 수천 마리씩 죽어나갔다. 돼지들이 콧물을 흘리고 열이 나는 등 그 증세가 인간의 독감과 비슷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연구한 의학자들은 스페인 독감이 돼지 독감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이 돼지에게 독감을 전염시킨 것 같으며 독감 바이러스가 돼지 몸속에 들어가서 휴면 상태로 있다가 다시 인간을 공격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9년에 발발한 신종플루가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점은 사망 원인이 같다는 것이다.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자 건강하던 사람들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신종플루 환자 역시 바이러스가 폐와 뇌 등에 깊숙이 침투하여 폐렴과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 돌 때 돼지도 독감 증세를 보였듯이 2009년 10월 미국 미네소타주에 독감에 걸린 돼지가 나타났고 12월 초에는 한국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와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같은 계통이긴 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재열 경북대 교수는 1918년의 H1N1은 인간에게 치명적이었지만 2009년의 H1N1은 그렇지 않다. 비유하자면 그때는 살모사였고 지금은 그저 구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괜찮지만 다음에는 어떨지 알 수 없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진화 또는 변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은 인간에게 화가 단단히 나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한결같이 신종플루가 사라진다 해도 훨씬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하였다. 신종플루 같은 것은 머지않아 더 강력한 살인적인 바이러스가 오고 있으니 그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경고장이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그레고리 하틀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새로운 대유행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는 것이라 했다.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습격.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까지 모두 5차례 글로벌 공중보건 비상사태 WHEIC를 선포했다. 그러다 2020년 더욱 강력한 신종 전염병이 인류를 공격했다.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이다. 사람 간에 전염되는 이 병은 미처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주변 도시와 국가로 퍼져나갔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중국 지도부는 24시간 비상전시태세로 전염병을 막으려 했으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1월 23일 우한이 봉쇄되었고 발병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 봉쇄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중국 정부가 전염병 때문에 대도시 전체를 봉쇄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폐쇄된 도시들은 2007년에 개봉한 영화 나는 전설이다에서처럼 유령 도시가 되어갔다. 환자는 폭증했다. 인력을 총동원하여 병원을 속도전으로 지어나갔고 체육관, 컨벤션 센터 등을 비우고 환자를 위한 침상을 채워나갔다. 스페인 독감 때의 야전병원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치료를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에 가까웠다.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무의미했다. 우한시의 화장장은 24시간 돌려도 모자랐다. 더 이상은 화장터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40대의 이동식 소각차까지 투입되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1월 30일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WHEIC를 선포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염 속도에 세계 각국은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는 중국에서 춘절 연휴를 기해 빠져나오는 중국인들을 봉쇄하고 추적하고 격리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WHO는 비상사태 선언 이후 40일이 지나 팬데믹을 선언했다. 만일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위급한 질병들 안의 거센 파도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와 우리의 생명과 가정을 휩쓸어버린다면 그것으로 상황은 끝이다.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창궐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이 흉악한 괴물을 신중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뿐이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보듯이 신종 괴질병에는 치료제가 사실상 없다. 병원도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대증요법만 쓴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병원에 가면 전염병에 더 잘 걸리게 된다. 진단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에어로졸이 병원에 떠다니기 때문이다. 결국 신종 전염병에서 병을 이기는 것은 자신의 면역력이다. 우한 폐렴을 비롯해 앞으로 창궐할 수 있는 다른 신종 전염병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 다가오는 질병대란은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이다. 지금은 병의 대세를 나와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로 절박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인간은 결코 미생물 병원체의 변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신종플루 대유행은 머지않아 더 강력한 살인적인 바이러스가 오고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라는 경고장이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생물. 전염병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 병원체가 일으키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최소 단위의 미생물로서 단독으로는 생존할 수 없어 숙주 안에 들어가서 산다. 세포에 들어가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사용, 자기 복제를 함으로써 수천 수만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 바이러스가 다른 생명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점 중 하나는 변이도 많고 다른 바이러스를 만나 교잡하는 일도 잦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가 쉽게 생겨난다. 그런데 변이와 교잡에 의해 출현한 신종 바이러스가 다른 종의 생물로 옮겨 붙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새로운 숙주 생물은 낯선 바이러스에 대항할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세포가 급속히 파괴된다. 이 바이러스는 숙주 생물이 죽기 전에 다른 숙주 생물로 옮겨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여기서 더욱 강력한 전염성을 갖게 된다. 정착, 전염,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이러스의 생존 방식인 것이다. 또 박테리아는 지구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로 지구 안에 박테리아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곳, 심지어 화산이 폭발하는 뜨거운 곳에서도 어김없이 살아 움직인다. 우리 몸에 붙어 사는 것만도 적어도 200여 종에 이른다. 입속과 창자, 그리고 피부에 허락도 없이 얹혀 산다. 우리 몸의 1kg 정도가 이러한 미생물로 채워져 있으며 그 가운데 1%도 안 되는 미생물이 인간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해를 끼친다. 이렇듯 인간은 미생물의 바닷속에서 살아가므로 미생물 병원체의 감염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인류는 미생물 병원체의 박멸을 목표로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다. 하지만 인간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미생물의 정보 전달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이 빠르다. 그들은 숙주인 인간의 몸속에 살면서 약을 투입하여 죽이려고 하면 그 사실을 알고 재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항생 물질의 내성을 가진 더욱 강력한 종으로 병마로 진화해서 더 큰 병을 몰고 와 보복을 한다. 교묘한 돌연변이와 혁신의 재주를 갖고서 마치 심술을 부리듯 다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설사 인간이 미생물 병원체를 박멸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생명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결국 미생물과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 공진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